당뇨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그때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쉬워지고 이로 인해서 혈관성 치매의 가능성이 약 2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도 1.5배에서 2배 정도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래한의원의 이진혁 원장입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병은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천천히 시작되는 병이기 때문에 평상시의 생활 습관이 치매의 발생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를 피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조심해야 될 생활 습관들 5가지 정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수면장애입니다. 수면장애는 요즘 치매 예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치매의 원인이 되는 뇌 속의 노폐물들, 특히 흔히 말하는 베타아밀로이드라든지 타우 단백질 같은 것들은 잠을 자는 동안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청소 시스템을 통해서 뇌에서 배출되게 됩니다. 다만 이 배출 과정을 담당하는 글림프 시스템은 뇌가 완전히 잠들어 있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꾸지 않는 깊은 잠, 논렘 수면이라고 하는 시간에만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뇌가 깨어있는 동안에 뇌를 청소를 하기가 아무래도 힘들기 때문에 뇌가 완전히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뇌를 청소하게 됩니다. 근데 수면장애로 인해서 이 깊은 잠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시간이 너무 짧을 경우에는 제대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노폐물들이 자꾸 축적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수면장애는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나쁜 생활습관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누워서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본다든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보면 1시, 2시까지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보통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하는 시간은 밤 12시부터 오전 3시 정도 내외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완전히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 부족은 어떤 질병에서도 흔히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운동 부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운동을 할 때 나오는 호르몬들에 의해서 뇌에 있는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했을 때 근육에서 나오는 아이리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은 뇌에 들어가서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뇌신경세포들이 다시 재생되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영양물질을 만드는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적어도 일주일에 150분 이상, 그리고 땀이 나거나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냥 동네를 한 바퀴 돈다든지 저 많이 걸었어요 라고 하는 정도의 운동으로는 이런 효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운동 부족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치매를 예방하는 데 안 좋은 생활습관 중에 하나가 난청인데요. 난청은 어느 정도까지 치매에 영향을 미치냐 하면 가벼운 난청일 경우에 치매 확률을 약 2배, 그리고 심한 난청일 경우 치매 확률을 약 5배까지 늘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난청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의 80% 정도가 보청기 사용을 귀찮다고 해서 안 하고 계신다는 건데요. 난청이 있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고립된 생활 역시 치매의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는데요. 난청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보청기를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부모님들이 난청이 있으시다면 꼭 보청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고립된 생활인데요. 고립된 생활이 위험한 거에 대해서는 오래된 연구가 있습니다. 3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수녀원 연구라고 하는 연구인데요. 오랫동안 수녀원에 계신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분들이 치매에 잘 걸리고 어떤 분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는지를 연구한 겁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치매에 잘 걸리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뇌가 MRI상 많이 작아져 있고 베타아밀로이드가 많은데도 치매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뇌도 깨끗하고 뇌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는데도 치매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가르는 차이는 얼마나 고립된 생활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결론이 났는데요.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보다 약 5배 정도까지 치매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절이든 교회든 성당이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셔서 말을 하시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흔히 말하는 성인병 예방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병들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당뇨의 경우에는 치매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치매를 제3형 당뇨로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계실 정도인데요. 당뇨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그때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쉬워지고 이로 인해서 혈관성 치매의 가능성이 약 2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도 1.5배에서 2배 정도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의 경우에도 고지혈증의 경우에도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당뇨의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의 발생 확률도 높인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중에서 특히 당뇨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고요. 수치를 일정한 정도까지만 유지해 주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치매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생활 습관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